새벽 6시 이선영은 또 한 번 빈 이불을 쓸어보았습니다. 52살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어요. 잠에서 깨면 자동으로 손이 옆으로 향하는 습관은 여전했거든요. 침실 서랍장 위엔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작년 봄 벚꽃 구경 갔을 때 찍은 거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남편이 이렇게 빨리 떠날 줄 몰랐어요. 갑작스런 심장마비,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선영은 사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여전히 조용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어요. 예전엔 이 시간이면 남편이 화장실에서 면도하는 소리, 뉴스 틀어놓고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말이죠. 부엌으로 향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예전엔 2그릇 놓던 식탁에 이제 하나만 놓으니까 참 휑해 보이더라고요. 김치찌개를 끓이려다 말했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으니까요. 결국 계란 후라이 하나와 김치 몇 점으로 아침을 때웠습니다. 밥상에 앉아 숟가락을 들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남편은 김치찌개를 참 좋아했거든요. 매주 일요일이면 선영이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2그릇씩 비우곤 했어요. 이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여러 번 깨달아도 또 아프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찬장에서 남편 전용 컵이 보였습니다. 파란색 머그컵이었어요. 선영은 그 컵만은 아직도 그대로 둬뒀어요. 치우고 싶어도 손이 가지 않더라고요. 하루는 참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리는 집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가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나 위층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면 선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데 선영만 홀로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젊은 부부가 손잡고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시렸어요. 딸 한지수는 32살 대기업에서 승진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은 안부 전화를 주지만 길게 통화하기 어려워요. 지수도 자기 일로 바쁜데 엄마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늘 괜찮다고만 답했습니다. 선영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건 주 2회 다니는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뿐이었어요. 그마저도 집에서 나가기 귀찮을 때가 많았지만 안 가면 정말 아무도 만나지 않게 되니까요. 꽃을 만지고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저녁이 되면 선영은 남편 옷이 걸린 옷장 앞에 서곤 했습니다.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그의 양복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다가를 반복하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사랑은 이미 끝났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50살이 넘어서 무슨 새로운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뭔가 계속 고여 있었습니다. 외로움보다 깊고 허전함보다 아픈 그 무엇이 말이에요. 문화센터에 도착한 선영은 평소처럼 꽃꽂이 교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장미와 안개꽃으로 꽃꽂이를 배우는 날이었어요. 선영에겐 이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거든요. 꽃꽂이를 하며 집중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새로운 화병 받침을 가져왔습니다. 원목으로 만든 받침이었는데 정말 세련되고 예뻤어요. 자연스러운 나무결과 매끄러운 마감이 일품이었거든요. 선생님, 이 받침 어디서 구하셨어요? 정말 멋지네요. 선영이 물어보자 꽃꽂이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거요? 옆 교실 목공 선생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솜씨가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선영은 호기심에 목공 교실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나무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습니다.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집중해서 작업하는 모습이 참 진지해 보였거든요. 며칠 뒤 선영이 문화센터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키가 적당하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꽃꽂이 하시는 분이시죠?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네, 맞아요. 목공 교실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맞습니다.
정혜진이라고 해요. 꽃꽂이 선생님이 제가 만든 받침 쓰신다고 들었는데 어떠세요? 정혜진이 수줍게 물어봤습니다. 선영은 그제서야 그가 그 멋진 받침을 만든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그거 정말 예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칭찬받으니 기분이 좋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선영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주 선영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화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서 또 정혜진과 마주쳤어요. 이번엔 그가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로비에 카페가 있거든요. 정혜진의 제안에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다른 남자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네, 좋아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혜진은 목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문 제작도 하고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무 만지는 일이 참 좋아요. 거친 나무가 손을 거쳐 예쁜 가구가 될 때의 기분이란. 정혜진이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같았어요. 선영은 오랜만에 누군가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전 요즘 꽃꽂이 말고는 별다른 취미가 없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선영이 솔직하게 말하자 정혜진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전 이혼을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영은 이상하게도 정혜진과 있으면 마음이 편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이 닿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로 선영은 문화센터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정혜진과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고르는 시간도 길어졌고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거든요. 이 립스틱이 나을까? 저 립스틱이 나을까? 선영은 화장대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립스틱을 바른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말이에요. 거울 속 자신이 예전보다 밝아 보였어요. 문화센터에서 정혜진과 만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수업 전후로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가끔 커피도 함께 마셨어요. 정혜진은 참 듣기 좋은 목소리로 나무 이야기를 해줬고 선영은 꽃과 일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 만든 꽃꽂이 정말 예뻤어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선영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자 정혜진이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색조합이 정말 좋네요. 역시 센스가 있으시군요. 이런 작은 칭찬에도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작품을 봐주고 인정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선영은 하루 종일 정혜진과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그가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나무 이야기를 할 때 반짝이는 눈빛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런 감정이 설렘이라는 걸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선영은 침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2살에 무슨 설렘이냐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이 감정이 나쁘지 않았어요. 죽은 것 같던 마음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거든요. 딸 한지수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문화센터에서 아는 분이 생겼다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이 감정이 착각이거나 일시적인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선영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됐고 옷장에서 예쁜 옷을 찾아 입기 시작했어요. 집안 청소도 더 부지런히 했습니다. 혹시 정혜진이 집에 올 일이 있을까 봐서였죠. 그 나이에 무슨 연애냐. 가끔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거울 속 자신이 점점 환해지는 걸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죽어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정혜진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상자를 선물해 줬습니다. 손바닥 크기의 예쁜 보석함이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연습 삼아 만든 건데 혹시 쓸모가 있을까 해서요. 선영은 그 상자를 받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 이후로 남자에게 선물을 받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그 상자를 이리저리 만지며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선영은 의심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였기 때문에 이 감정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다시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 한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엄마, 잠깐 시간 되세요? 그럼 무슨 일이야? 선영은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신난 목소리로 전화하는 일이 드물었거든요. 사실 엄마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만나는 분이 있거든요. 선영의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딸이 연애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왜인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떤 분인데? 정혜진 씨라고 하는데요. 목공방 운영하시고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나이는 45세고요. 선영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혜진이라는 이름, 목공방, 45세. 모든 게 일치했어요. 잠깐, 뭐라고 했니? 정혜진 씨요. 왜요? 엄마도 아시는 분인가요? 지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선영의 세상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일까요? 어떻게 만났는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지수가 신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 소개로 만났어요. 투자 상담 때문에 처음 만났는데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더라고요. 말도 재미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투자 상담이라니 정혜진이 그런 일도 하고 있었나요? 엄마, 사진 보내드릴게요. 정말 멋진 분이에요. 몇 초 후 지수가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자신이 문화센터에서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정혜진이었어요. 어머나, 선영의 입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모녀가 동시에 같은 남자를 좋아하게 되다니. 엄마, 왜 그러세요? 사진 잘 안 보여요?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선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거든요. 아니야, 잘 보여. 정말 좋은 분 같아. 겨우 이 말을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수는 계속 정해진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정말 오랜만에 이런 분을 만났어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곧 엄마께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자신이 설레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니. 그래, 알겠다. 엄마도 기대된다. 거짓말이었어요. 기대되기는커녕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울이 이렇게 넓은데 말이에요. 정혜진 씨가 지수도 만나고 있었다니. 선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정혜진이 지수에게도 진심인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지수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 남자가 딸에게도 정성스럽게 대하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설렘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상황을 정혜진이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선영은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딸과 같은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선영은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정혜진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꽃꽂이 수업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는데 마침 정혜진이 목공 교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영 씨.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선영은 그 미소를 보며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설레게 했던 그 미소가 이제는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정혜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선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혜진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그럼요. 카페로 갈까요?
둘은 문화센터 로비 카페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주문하면서도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정혜진 씨, 혹시 한지수라는 분 아세요? 정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선영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지수 씨를 아세요? 제 딸이에요. 정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딸이라고요? 그럼 선영 씨가, 네, 지수 엄마가 맞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혜진은 머리를 감싸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지수 씨가 당신 딸인 줄 전혀. 정말 모르셨어요? 완전한 우연이었나요? 선영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우연이 정말 가능한 걸까 싶었거든요. 진짜 우연이었어요. 지수 씨와는 회사 동료분 소개로 만났고 투자 상담이 먼저였습니다. 그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됐고요. 정혜진이 급하게 해명했지만 선영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투자 상담이요? 지수가 뭘 투자한다는 거예요? 공방 확장 자금이 필요해서 지수 씨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돈까지 투자했다는 말인가요? 그때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문화센터에 있어. 왜? 혹시 정혜진 씨랑 같이 계세요?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선영과 정혜진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수가 정혜진을 찾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지수야,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지금 집에 올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집에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정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혜진 씨, 우리 지수한테 진심이에요? 정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투자금 때문이었어요. 공방 운영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해요. 선영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돈이 먼저였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럼 저와는 뭐였어요? 심심해서였나요? 아니에요. 선영 씨와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고 진심이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정말 몰랐어요. 정혜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지만 선영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지수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혜진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정혜진의 진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선영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수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어요. 정혜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온 것 같았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영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 망설였어요. 지수야, 앉아봐.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정혜진 씨가 투자금을 받았다고 했니? 지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그걸 아세요? 일단 엄마 질문에 먼저 대답해 줄래? 네. 2천만 원 투자했어요.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는데 정혜진 씨 공방 확장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선영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딸이 그렇게 소중하게 모은 돈을 투자했다니요.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니? 무슨 뜻이에요? 공방 확장에 쓰였겠죠. 지수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였어요.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선영이 나가보니 정혜진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지수 씨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선영은 마지못해 정혜진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지수는 정혜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지만 그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금세 눈치챘어요. 오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정혜진은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수와 선영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수 씨, 선영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정혜진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수 씨에게 투자 권유한 건 맞습니다. 공방 운영이 정말 어려워서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지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수 씨가 투자해준 2천만 원. 공방 확장에 쓴 게 아니라 기존 빚을 갚는 데 썼어요. 임대료 밀린 것과 재료비 미납금 때문에 공방이 문을 닫을 뻔했거든요.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영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사용됐어요. 돌려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지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 그럼 처음부터 제 돈이 목적이었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감정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만날 때는 투자금이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의 설렘과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지수가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말해야 할 때였어요. 지수야, 엄마도 정혜진 씨를 알고 있었어. 문화센터에서 만났거든. 네, 그게 무슨, 엄마도 정혜진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엄마와 정혜진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어요. 잠깐, 그럼 엄마와 제가 같은 사람을 좋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돈을 노렸을 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말을 잃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정혜진이 고개를 들어 둘을 바라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생계가 막막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하지만 사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겨버렸거든요.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정혜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아니 정혜진 씨, 제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정혜진이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 이미 다 사용했고 공방도 적자 상태라서. 그럼 사기당한 거네요?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에게 결혼 자금까지 빼앗겼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사기는 아니에요. 정말 갚으려고 했는데 언제요? 어떻게요? 정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선영이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수야, 일단 신고부터 하자. 신고요? 투자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이건 명백한 범죄야. 정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선영 씨, 제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 지수 돈 2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라고요? 선영의 목소리에도 화가 났어요. 딸을 속인 것도 분하고 자신까지 이용당한 기분이었거든요. 며칠 후 지수는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투자 사기 혐의로 정혜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어요. 정혜진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정혜진이 지수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투자금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총 피해 금액이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바보였어요. 지수가 선영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아니야, 지수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거야. 선영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의 상처도 걱정되고 자신도 그 남자에게 속았다는 게 창피했어요. 그런데 엄마는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어. 엄마도 상처받으셨을 텐데.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같은 남자에게 속았다는 현실이 우스우면서도 슬펐거든요. 우리 참 바보 같지? 모녀가 같은 남자한테 속다니. 정말 어이없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그 후 며칠 동안 모녀는 서로에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어색하고 부끄러웠거든요. 같은 남자를 좋아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선영은 혼자 집에 있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은 건 아닐까? 지수도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동료들이 걱정할 정도로 우울해 보였거든요. 결혼 자금으로 모은 돈을 잃은 것도 속상하고 엄마와의 관계도 어색해진 게 마음에 걸렸어요. 경찰 조사 결과 정혜진의 투자금 중 일부만 회수 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지수가 투자한 2천만 원 중 500만 원 정도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500만 원이라도 다행이야. 선영이 위로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녀는 조금씩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결국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마음 모르고. 지수야, 엄마가 더 미안해. 딸이랑 같은 남자를 좋아하다니. 둘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선영은 다시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혜진과 마주칠까봐 걱정했지만 그는 이미 문화센터를 그만둔 상태였거든요. 엄마, 오늘 수업 어땠어요? 지수가 저녁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요즘 모녀는 매일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하게 됐거든요. 좋았어. 오늘은 백합으로 꽃꽂이를 했는데 정말 예뻤어. 그래요? 사진 보내주세요. 선영은 핸드폰으로 오늘 만든 꽃꽂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지수에게서 금세 답장이 왔어요. 와, 정말 예뻐요. 엄마 솜씨가 늘었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선영에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딸과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게 된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수도 달라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새로운 습관이 됐습니다. 엄마, 내일 날씨 좋다는데 공원 산책 어때요? 좋지. 엄마도 요즘 운동 부족이야. 토요일 오후 모녀는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엄마, 그때 일 생각하면 아직도 어이없어요. 지수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농담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정리됐거든요. 정말 그래. 모녀가 같은 남자를 좋아하다니.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어. 선영도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때는 절망적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의 에피소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엄마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예전엔 엄마도 혼자 사시고 저도 바빠서 자주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일 겪고 나서 서로 더 많이 챙기게 됐어요.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 사건 이후로 모녀 관계가 더 끈끈해졌거든요. 맞아. 그리고 엄마도 깨달은 게 있어. 뭐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누군가에게 설레는 감정도 좋지만 결국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소중한 것 같아. 지수가 엄마 팔을 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가장 확실한 사랑은 가족 사랑이라는 걸요. 둘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런데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좋은 사람 또 만날 거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조급하지 않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엄마도 마찬가지야. 외롭지 않아. 우리 지수가 있으니까.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함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 정혜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잘 모르겠어. 그래도 반성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선영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어요. 그 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순간이 때로는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것 같다고요. 그 고통 덕분에 딸과 더 가까워졌고 진짜 사랑의 의미도 알게 됐으니까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첫사랑에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엄마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모녀는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번 경험을 통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